천천히 내리세요. 예,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것만 나오죠. 그 사람만 잡은 거죠. 옆에 뭐 그때 한두 사람 옆에 네. 좌우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기 그 연담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위에 그 뭐 화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구민지 기자라고요. 네. 저걸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건데 저 기자만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갖고 그것도 앞쪽에 가서 앞쪽에 사람 안 가고. 보이게. 근데 맨 마지막 볼까요? 그날 실제 보인 게 바로 이렇게. 신촌에 모였던 유세는 저 정도였단 말이에요. 야. 예, 저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이때 이 박종일이가 카메라 기자를 총괄하는 카메라 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제 그 성명을 발표했던 그 제3노조 맞아요. 제3노조가 성명 발표했죠. 제3노조가 그 3월 2일 날 그 다음날 이 문제를 야당 후보 유세 화면에 청중이 없다. 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거는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키워주고 네네. 윤석열 후보 거는 아주 청중이 여기도 보면요. 구름대 같은 청중이 왔다 이런 표현을 아하. 썼어요. 제3노조 성명에. 네네.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유세 장면에 청중이 안 보인다는 거야. 청중이. 아니, 안 보여요? 아까 우리 감독님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청진 안 보여요? 이게 실제 모여든 이게 안 청중인데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거 좀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예, 감독님. 저런 식으로. 조금만 보이는 거죠. 이제. 뭐 그다음에 그 위에 거 위에 연단 중심. 네. 아니면 그 첫 번째 거. 자, 이재명 한번 윤석열 후보. 근데 위에 이재명 네, 거는 한번 훨씬 적게 왔는데 어떻게 보여요? 자, 저걸 네. 위에 찍고 저렇게 조금만 딱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거를. 참 기가 그리고 진짜. 저 부감샵이라고 하는데 부감샷이라고 뭐 네. 전문 용어로 네. 그 하늘에 나는 새의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래요. 저걸 두 방이나 찍었다는 거죠. 아하. 이재명 거기에는. 그러면서 그때 제3노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짓은 방송 경력에 얼마 안 되는 취재 기자가 저질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하. 누구의 지시인가 하면서 몇 사람을 꼽습니다. 네. 박종일 뉴스 영상국장, 아하. 최경순 뉴스 영상 편집부장, 아하. 최창원 통합 뉴스룸 국장, 아하. 김재용 정치팀장 중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라. 근데 박종일이 이때 카메라 국장에서는 당연히 저 박종일 최종 데스크죠. 최종 데스크 오케이 났으니까 저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종일이라는 자는요, 이게 요번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고 저렇게 화면 조작의 상습범이었다. 화면 조작의 상습범이었고 요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지 정확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MBC가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이런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보도 시간도 보면 네. 이재명하고 윤석열 보도 시간이 거의 배 차이 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또 현직 사장이 TVS에 나와서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채널A 사건 어땠습니까? 그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현장 그 당시 보도했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성식 차장하고 만났다는 거 확인이 됐어요. 네. 그날 그 CCTV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본인은 기사화를 좀 꺼렸는데 위에서 보도를 하라고 그랬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서울의 소리. 그 인터넷 그 서울의 소리 그 김건희 여사 그거를 맞아요. 서울의 소리 이 유튜브 방송 거를 공중파 방송이 받아갖고 그걸 뭐 2번씩이나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도 무슨 뭐 결정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멀리 가서는 광우병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놔놓고 이번에도 똑같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루트로 해서 저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거를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판판이 그냥 당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판이 네?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 애독자분들 말이죠. 저희가 요거를 지금 신촌 유세 이렇게 왜곡한 네. 거, 요거를 저희 우리 카페, 네. 그 커뮤니티에도 올려놓고요. 네네. 우리 어벤져스 네이버 한번 카페도 보십시오. 보시면 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말고도 박종일이라는 자가 이렇게 사진 화면 조작한 게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네네.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시면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이걸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네. 박종일이라는 자가 이런 자고 네. 이런 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요번에 찍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아까 법세련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곧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MBC도 국정감사 받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방위 정청래가요. 네. 이게 최고위원 하면서 과방위원장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MBC 사수. 그렇죠. 그러니까 매국 방송센터 MBC를 매국 정치 세력인 민주당이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과방위원장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요, 가장 핫한 상임위가 저는 과방위가 될 것이다. 네. 요번 국감. 왜? 과방위에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헤치는가. 정말 과방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번에 당신네들 제대로 이거 못하면요. 당신네들은요, 배지달 자격이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죠, 현정님? 자, 일단 우선 오늘 과방위 그 소속 의원들이 MBC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예. 가서 사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MBC 해명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MBC 사장, 보도국장 등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왜 영상이 어떤 면에서 미리 이렇게 됐는 것인지, 왜 이 영상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확정적으로 보도했는지에 대한 MBC의 답변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국정감사 때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그다음에 현장 기자 등등, 그다음에 이제 보도국장 네. 등등해서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본인들이 한번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 것인지,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기엔 박홍근 원내대표도 증인 출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증인 신청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근택도 증인 신청을 해야 돼요. 현근택 어떻게 네. 알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걸 9시 35분에 그런 트위터를 날렸는지 네. 이걸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저는 소송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시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왜냐하면 진상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언론의 취재윤리를 어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미 관계에 결정적인 어떤 해를 끼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실을 어떤 몰아갔던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명 차원에서도 저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어떤 이 수준으로 일단 이 공세를 펼쳐 나가서 자꾸 지금 일각에서는 아유 대통령이 뭐 사과하고 하면 끝나지 않느냐? 절대 끝나지 않고요. 그건...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네. 이 상황은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경이라는 전 대변인이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민주당의 속셈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정말 대처를 못합니다. 그럼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 여권이 보면 대응하는 방식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래도 뭐 며칠 동안 지원이와 저하고 뭐 몇몇이서 이게 팩트체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건 뭐 그냥 어떤 유튜브에서는 그냥 뭐 이야기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에 싹 코끼리를 기억하지 마라는 프레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린 거지. 이 새끼라고 하는 그게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08년 광우병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국회에 처음 들어가던 해 아닙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홍준표 그 시장 말이에요. 이준석에 대해서 최근에 따끔한 말 잘하고 저 통쾌했는데 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실망을 했어요. 네. 이거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그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네. 격가지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2008년 뇌송송 구멍탁 사건 났을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였는데요. 저 같은 조선의원들이 저 수구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뇌송송 구멍탁으로 거짓 선동해갖고 무진몽매한 군중들을 광화문 거기다가 그냥 모아놓고 야밤에 그때 밤 12시 이후에 집회도 금지되던 때입니다. 네네. 집시법이 그 당시 집시법으로. 근데 불법 폭력 시위하고 뭐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딱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의원청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잘못했다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이 잘못했다면 우리가 그냥 고개 숙여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패배주의적 그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나중에 다 보자고요. 그게 뭐였어요? 뇌송송 구멍탁, MBC PD 수첩 그 나쁜 놈들이 그 조작 왜곡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때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또 그 버릇이 도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파가요. 좌파한테 판판이 깨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몰아가고 국민 정서, 국민이 이렇게 딱 몰아가 버리면 내부에서도 아 이거 우리 뭐 사과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요. 예. 좌파들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김호준이 사과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김호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끝까지 몰아나가요. 예, 그게 바로 좌파의 본질입니다. 그 걔들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쩌면 이슈를 들어오는 이걸 막아버려요. 근데 이 우파들은요 순진해서 그냥 들어오면 아이고 뭐 우리 그냥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적으로 벌써 이제 딱 쳐버려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사실관계를 하나씩 이제 들춰내다 보면 이게 조금씩의 의문들이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은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더 당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그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들은요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요번에 니들이 그렇게 얍삽하게 갖고 요거 했는데 이 자식도 한번 잘 걸렸다. 너 한번 작살 봐라. 우리가 그렇게 독한 마음, 우리가 먼저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게 아니잖아요. 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날조로 해갖고 이게 단순히 대통령 끌어내리기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걸 가만 내버려둬요? 아작을 내야죠. 네. 요번에 아작을 내야죠. 참 저희가 오늘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어제 이제 제3노조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이 팩트에 대한 지금 했기 때문에 요 어떤 그 허점들 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여기서 아주 파고 들어가서 진상을 철저하게 하여튼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지난번 한동훈 장관 채널A 사건도 지금 결국은 신성시기가 허위 정보를 흘려서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MBC의 본색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